그녀에게 이 오스트리아 황실은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조피입니다. 조피, 엘리자베스의 시어머니였던 조피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첫 손녀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습니다. 손주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통제했던 조피 대공비였습니다. 넌 아직 어리고 교양이 부족하니 이 아이는 내가 교육하겠다.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화후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실 여성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아밀리에 유제니, 그녀의 이름입니다. 독일식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편하게 영어로 엘리자베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약칭으로 시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오스트리아에는 쇤브룬 궁전과 호프부르크 궁전이 있습니다. 이 호프부르크 궁전에는 시시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시시 박물관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 시시 박물관에는 시시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드레스와 그녀가 사용했던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다 보면은 많은 기념품을 사게 되죠. 그 모든 기념품에는 시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산다든가 열쇠고리, 심지어 쇼핑백에도 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죠. 시시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트 할트의 초상화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별이 장식된 이 갈라드레스, 그리고 머리의 장식들은 많은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에서 따라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엘리자베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제 강연이 이 뮤지컬 엘리자베스를 이해하는 데 또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극의 잉태, 결혼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 막시밀리안 요제프와 어머니 바이에른의 공주죠. 루도비카 사이에서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는 183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버지 막시밀리안 요제프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승마 또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기질을 더 닮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처럼 동물을 좋아했고요. 아버지처럼 시와 문학을 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넓은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녀의 행복한 순간은 이 어린 시절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칼과 함께 아주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시시, 엘리자벳이 되겠죠? 왼쪽에는 언니 헬레나입니다. 언니 헬레나는 준비된 예비 황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정숙하고 오스트리아의 예법을 배웠던 차기 오스트리아 황실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황실에 시집가기 위해서는 상견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상견례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도회였는데요. 예비 남편은 당시 요제프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화처럼 되려면 헬레나와 요제프 황제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될 건데요. 여기에서 비극의 첫 단추가 꿰어집니다. 이 요제프 황제는 언니 헬레나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엘리자벳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 오스트리아 황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5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이종사촌이었습니다. 요제프 황제가 이 엘리자벳에게는 이종사촌 오빠가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에는 이런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이 황실의 죽음을 데리고 왔다. 이 비극의 시작, 바로 결혼이었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시월드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고부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자베스의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시시의 이모이자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모가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그녀의 이름은 오스트리아 대공비
조피입니다. 이 조피는 오스트리아에서 제국의 유일한 사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장부라는 거죠. 조피는 시어머니가 되자 엄격한 황실 예법을 며느리였던 엘리자베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을 하죠. 내 모든 행동은 왕가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조피의 냉정한 성격을 만든 새 인물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새 남자가 되겠죠. 왼쪽에는 엘리자베스의 시아버지자 조피의 남편이죠. 프란츠 카를 요제프입니다. 두 번째 남자 누구일까요?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피의 차남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막시밀리안 1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 남자가 어떻게 조피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녀의 남편 프란츠 카를 요제프 대공입니다. 이 프란츠 카를 요제프 대공은 황위 계승을 포기했었는데요.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 조피가 되겠습니다. 조피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왜 까무러쳤을까요? 볼품없는 그의 외모와 굉장히 무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남편한테 오스트리아 황제 자리를 잊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그 황제 자리를 물려주었던 거죠. 두 번째 남자입니다. 이 두 번째 남자 아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로 조피 대공비와 연문설이 있었던 그 문제적 남자가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2세입니다. 이 나폴레옹 2세의 아버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 루이즈입니다. 이 마리 루이즈는 조피 남편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누이의 아들이 나폴레옹 2세가 되는 거죠. 이 나폴레옹 2세는 부모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마리 루이즈가 죽자 자신의 외가 쪽이었던 이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피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하면 둘이 우정을 넘어서 사랑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오스트리아 황실, 오스트리아 빈에 굉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폴레옹 2세는 조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보시다시피 그의 생물 연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1811년에서 1832년 21살의 나이로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받았던 나폴레옹 2세가 사망하자 조피는 굉장히 냉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시밀리아노 1세죠. 막시밀리아노 1세는 조피 대공비의 차남입니다. 이 차남 막시밀리아노 1세는 멕시코 황제가 되었는데요. 이 막시밀리아노를 멕시코 황제로 즉위시켰던 인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되겠습니다. 이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막시밀리아노에게 그 황위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멕시코에서 군부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부에 의해서 막시밀리아노는 생포되었고요. 처형당했습니다. 아들 막시밀리아노가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피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조피는 장남보다는 차남을 더 애정을 했었습니다. 그 애정했던 차남 막시밀리아노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조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손을 놓게 되었죠. 그리고 4년 뒤에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남편 프란츠 요제프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오스트리아 황실은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조피입니다. 조피, 엘리자베스의 시어머니였던 조피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첫 손녀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습니다. 손주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통제했던 조피 대공비였습니다. 넌 아직 어리고 교양이 부족하니 이 아이는 내가 교육하겠다.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년 뒤에 둘째 딸 기젤라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두 딸과 함께 헝가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헝가리 여행은 시어머니 조피가 반대했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과 함께 떠났던 이 여행에서 그녀는 비극적으로 첫 딸을 잃게 됩니다. 첫 딸 조피가 열병에 걸리게 됐고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조피와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엘리자벳, 넌 어미로서 자격 미달이야. 앞으로 기젤라까지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조피는 늘 이런 말도 보태었죠. 아직도 오스트리아 황위 계승자를 낳지 못하다니 이제는 아들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엘리자벳은 황태자 루돌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태자 루돌프 양육은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조피 대공비가 루돌프 황태자까지 양육을 했다는 거죠. 4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양육은 엘리자벳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권한 밖이었다는 거죠. 엘리자벳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다다르게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착한 것은 외모 가꾸기와 헝가리라는 나라였습니다.